아나운서 김지쌤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건강 잘 지키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온라인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약속된 날짜에 만날 수 있을까요? 라고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더라고요. 꼭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 학교 가고 싶어요. 학교에서 수업 듣고 싶어요. 이렇게 많은 대답을 해주어서요. 선생님이 오늘은 특별히 교실에서 수업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1학년이기 때문에 교실을 구경조차 못한 친구들이 다 많을 것 같아요. 오늘은 선생님이 문법 PD가 좀 많기 때문에 전자칠판은 사용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교실에서 수업을 계속 찍을 거니까요. 교실 분위기만큼은 마음껏 잔뜩 느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의문의 변동을 계속해서 배워볼 건데요. 오늘 선생님이 준비한 부분은요, 축약하고 탈락이에요, 여러분. 축약과 탈락. 자, 이지한 키워드로 한번 확인하고 갈까요? 자, 축약으로는요, 여러분, 거센 소리 내기를 배우실 거고요. 탈락으로는 자음 탈락과 모음 탈락, 그리고 장군 단순화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최대한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문법이 가장 쉽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될 테니까요.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여러분 한번 다시 떠올려 볼까요? 의문의 변동이 뭐였나요? 네, 의문이 환경에 따라 다르게 바뀌는 현상이었죠. 그리고 여기에는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교체에는 뭐가 있다라고 했었죠, 여러분? 음절, 끝소리, 규칙,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된소리 대기가 있다고 배웠죠.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는 거 맞죠? 자, 그러면 기억하실 거라고 믿고 축약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교체가요, 하나의 의문이 다른 의문으로 바뀌는 현상이었다면요, 축약은요, 두 의문이 하나의 의문으로 줄어드는 현상을 말합니다. 줄어드는이 핵심어가 되겠습니다. 가령 A라는 의문과 B라는 의문이 만나서 C라는 의문으로 바뀌는 것이 의문의 축약에 속합니다. 이때 여러분 두 개의 의문이 합쳐져서 제3의 의문으로 줄어든다는 거 아셔야 하고요. 축약은요, 거센 소리 대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거센 소리 대기는 다른 말로 유기음화, 유기음이 아닌 의문이 유기음이 된다라는 점에서 유기음화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자, 거센 소리 대기의 정의는요, 예사소리인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요. 누구를 만나요? 히읗을 만나 거센 소리, 유기음이 돼야겠죠? 자, 유기음, 거센 소리, 크트, 프츠가 되는 현상을 말을 합니다. 잘 이해가 안 가시나요?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지금 보니까 축하, 맏형, 굽히다, 좋지라는 단어를 선생님이 가지고 왔습니다. 자, 축하 먼저 보실까요? 축하는 자음, 기역과 그 다음에 히읗이 만나서 뭐가 됩니까? 기역과 히읗이 만나 뭐가 돼요? 맞아요. 키읔이 되죠. 그래서 축하라고 발음이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 하나만 더 잡고 갈게요. 의문의 개수를 좀 한번 세어볼까요? 자, 축하는요, 몇 개의 의문이죠? 하나, 치읓,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총 5개의 의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렇게 발음이 되면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총 4개의 의문으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맞아요.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의문의 수가 줄어든다는 점에서는 탈락과 동일하지만요, 두 의문 중 어느 하나가 일방적으로 탈락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에서는 탈락과 구분되기도 합니다. 자, 맏형은요, 여러분, 디귿, 히읗.
디귿과 히읗이 만나서 티읕으로 줄어들었죠. 그래서 마형이 되고요. 굽히다 같은 경우에는 비읍과 히읗이 만나서 뭐로 줄어드나요? 피읍. 잘했어요. 그래서 굽히다. 좋지는요. 히읗하고 지읒. 히읗과 지읒이 만나서 치읒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좋지로 발음이 됩니다. 거센소리 어렵지 않죠? 잘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는 탈락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탈락은요. 두 음운 중에서 어느 하나가 없어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현상이에요. 자, 탈락에는요. 자음 탈락, 모음 탈락, 자음군 단순화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차례차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자음 탈락은요, 또다시 리을 탈락과 히읗 탈락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리을 탈락 먼저 보실게요. 자, 리을 탈락은요, 여러분. 실질 형태소의 끝소리, 리을이요. 니은, 디귿, 시옷, 지읒 등의 자음 앞에서 어떻게 되는 거?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탈락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자, 실질 형태소의 끝소리 리을이 자음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이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알다의 알는 자, 지금 여기 보시니까 실질 형태소, 알다라는 실질 형태소의 끝소리 리을이요. 니은과 만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리을이 탈락합니다. 리을 탈락이 일어나서 아는이 되는 거고요. 살시는 같은 경우에서도 살다라는 실질 형태소의 끝소리 리을이요. 시옷 앞에서 탈락하게 되어서 사시는이 되는 거죠. 자, 하나만 더 볼까요? 울니에서도요, 여러분 리을, 니은 앞에서 탈락하게 되어서 우니가 되는 것이죠. 되셨습니까? 자, 히읗 탈락 한번 보실까요? 자, 히읗 탈락은요, 어간 뭐였었나요, 여러분?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 어간의 끝소리 히읗이요. 누구랑 결합해야 돼요? 그럼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이번엔 형식 형태소래요. 문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태소를 형식 형태소라고 배웠죠, 여러분? 형식 형태소와 결합할 때 탈락하는 것을 우리는 히읗 탈락, 후음 탈락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볼까요, 여러분? 지금 놓다, 놓지, 놓고. 어간 누구예요? 맞아요, 여러분. 얘가 어간이죠? 어간의 끝소리 누구예요? 히읗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혹시 이런 친구들 있을까요? 선생님, 얘가 왜 모음으로 시작이 되나요? 여기 지금 아면은 이응이라는 자음으로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초성의 이응은요, 음가가 없습니다. 따라서 라는 모음으로 시작한다고 보셔야 돼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쓰면 뭔가 좀 보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음가가 없는 이응을 써준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어간의 끝소리 히읗이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랑 만났어요. 어떻게 되지요? 맞아요. 히읗 탈락이 일어나서 노아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싸이다에서 쌌이라는 어간이요. 여러분 탈락하게 돼서 싸이다. 좋다, 좋고, 좋지, 여간, 조에서 여러분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랑 만나고 있으니까 히읗이 탈락하게 되죠. 그래서 조은.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말 있잖아요. 참 좋은 너 라는 말을 할 때 이 좋은이라는 단어를 조흔이라고 발음을 하는지 아니면 조은이라고 발음을 하는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뭐가 더 익숙해요? 맞아요. 여러분 대답 잘 해주셨어요. 조은이 훨씬 더 익숙하죠. 우리는 이미 무의식적으로 발음할 때 이렇게 히읗을 탈락시켜서 발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모음 탈락 보시겠습니다. 자, 모음 탈락.
모음이랑 모음이 서로 인접하는 것은요, 여러분 발음상 그렇게 자연스러운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모음 탈락이 일어나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두 모음이 이어질 때 그중 한 모음이 탈락하는 현상을 우리는 모음 탈락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고프다, 배가 고프다 할 때 고프, 그리고 아서를 보시면요. 여러분 지금 으라는 모음 뒤에 아라는 모음이 이어지고 있죠.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 그랬죠? 그러면은 탈락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에 있는 으가 탈락하게 됩니다. 으는요, 여러분, 모음 중에서 굉장히 좀 약한 모음이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약한 모음이기 때문에 주위에 다른 모음이 오게 되면 으가 탈락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으가 탈락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얘가 결합하는 거죠. 고파서가 되는 겁니다. 고파서. 자, 가다의 경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지금 가다의 경우에는 어간 가에 어미 아서가 결합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지금 동음이 이렇게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탈락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앞에 있는 아가 탈락이 돼서 우리가 가서라고 발음합니다. 탈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아서가 돼야 되는데 그건 아니죠, 여러분. 그쵸? 자, 모음 탈락은요. 그래서 이렇게 두 모음이 이어질 때 그중 한 모음이 탈락하는 현상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음 탈락이요. 다른 음음 변동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모음 탈락은요, 발음뿐만 아니라 표기에도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쓸 때도 고파서라고 쓰고, 쓸 때도 가서가 아니라 가서라고 쓰게 되는 것입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군 단수나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혹시 우리 음절 끝소리 규칙 배웠던 거 기억하시나요? 음절 끝소리 규칙이 뭐였어요, 여러분? 네, 맞습니다, 여러분. 자, 음절의 끝소리에 7개의 자음만 올 수 있다라는 거였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자음군 단순화하고 음절 끝소리 규칙을 많이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음절 끝소리 규칙은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요. 예를 들면 기역과 같은 호받침이 올 때나 뭐 기역 같은 이런 호받침, 하나로 되어 있는 받침을 우리는 호받침이라고 하죠. 또는 쌍기역처럼 같은 자음이 연달아 붙은 받침, 침이 올 때 음절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기역 시옷과 같은 이렇게 다른 자음이 연달아 붙은 받침을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여러분 겹받침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런 겹받침이 올 때는요, 음절 끝소리 규칙이 아니라 자음군 단순화라는 규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음군 단순화라고 하는 음운 변동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자, 두 개의 자음 중에서 왜 하나가 탈락할까요? 자,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선생님이 지금 3이라고 썼어요. 자, 여러분 이 3, 이거 발음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돼요? 3. 잘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발음이 되죠. 혹시 여러분 여기서 리을과 미음을 동시에 발음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있어요? 어떻게 해요? 3 이렇게. 자,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이 영어에 정말 많이 익숙해져 있다는 건 선생님도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삶을 3이라고 해서 동시에 발음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지금은 무슨 시간? 네, 이지한 국어 시간이잖아요. 우리말답게 발음을 하셔야 돼요. 자, 물론 뒤에 모음이 올 때는 둘 다 발음이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삶이 이렇게 모음이 오는 경우에는 얘가 연음이 돼가지고 삶이 이렇게 발음이 되거든요. 하지만 뒤에 자음이 오거나 이렇게 단독으로 쓰게 되면 둘 다 발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삶은 이렇게 삶은 3으로 발음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뒤에 자음이 오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되죠, 여러분? 3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이 과정에서 지금 뭐가 사라졌어요? 맞아요. 리을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탈락이 일어난 거예요. 리을이 사라졌네요. 여러분, 뭐가 일어났나요? 맞아요. 탈락이 일어났습니다. 자, 자음군 단순화는요, 두 개의 자음을 동시에 발음할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음운 변동입니다. 자, 다른 단어들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여기 보시면 이거 어떻게 발음이 돼요? 맞아요. 얘는 아까 했죠? 얘는 어떻게 발음이 될까요? 짧고? 아니죠. 맞아요. 짧고. 얘는요, 따. 이렇게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도록 짧고, 읍다 라고 발음이 됩니다. 여러분, 자음군 단순화는요, 겹받침의 자음 중 하나가 어떻게 되는 거? 탈락하는 현상을 우리는 자음군 단순화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좀 적용을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도 문제를 푸실 때 선생님이 이렇게 답 달아주는 거 그냥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렇구나 저렇구나 이렇게 고개만 끄덕이지 마시고 잠시 강의 멈추시고 선생님이 같이 설명하기 전에 스스로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음 단어의 발음을 쓰시고요. 두 음운이 어떻게 축약되는지 알아봅시다. 축약은요, 두 개의 음운이 하나로 줄어드는 현상이라 그랬어요. A와 B라는 음운이 만나서 제3의 음운이 C로 줄어드는 현상을 축약이라고 말을 했어요. 기억하시고, 자, 발음을 먼저 써보도록 할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치, 파라, 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어떻게 되었죠? 히읗과 지읒이 만나서 치읒으로 줄어들었으니까 축약이 일어났고요. 히읗과 디귿이 만나서 티읕으로 줄어들었으니까 축약이 일어났고요. 비읍과 히읗이 만나서 피읍으로 줄어들었으니까 축약 일어났습니다. 두 개의 음운이 하나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음운 탈락을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잠시 강의 멈추시고 찾아보실래요, 여러분? 네, 잘 찾으셨나요? 선생님이랑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약 있어서 삼킬 수가 없었다. 여러분, 이렇게 여기서 탈락이 뭐가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감이 잘 안 잡히는 학생이 있다면 항상 기본형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약이 써서의 기본형은 약이 쓰다죠. 그쵸? 그래서 쓰다의 어간 쓰에 지금 서라는 어미가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어간 끝 모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왔어요. 이럴 경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죠? 그쵸, 여러분. 자, 가 탈락하게 되어서 어떻게 되나요? 서가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일어난 것은 탈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나는 어제 꿈도 꾸지 않고 푹 잤다. 자, 지금 잤다를 분석을 해보시면요. 자다의 자, 그 다음에 다. 지금 이렇게 분석할 수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자라는 어간과 아시라는 선어말어미, 다라는 종결어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 지금 보면 아따. 지금 로 끝나고 있고 지금 여기도 아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용언의 그러니까 용언의 어간 끝 모음이 아나 오이고 뒤에 같은 아나 오로 시작되는 어미가 결합하면요. 한쪽에 어가 탈락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탈락이 일어나서 이렇게 잤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뭐가 일어났어요? 여기서는 탈락.
일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이 횡단보도를 건너서 곧바로 가면 그 학교가 나온다. 자, 건너서 한번 볼게요. 자,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죠? 용언의 어간 끝 모음이 아나, 어일 때 뒤에 같은 아나, 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되면 어느 한쪽이 탈락한다라고 했어요. 봅시다. 자, 건너서는요, 어떻게 돼요? 건너다에 건너서, 건너, 플러스 어서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용언의 어간 끝 모음 어가 지금 어라는 같은 어미로 시작을 하고 있죠. 이때 한쪽이 탈락해가지고 건너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요. 탈락이 일어난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네요. 되셨나요, 여러분? 자, 그 다음 문제 또 풀러갈게요. 오늘 좀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자, 다음 두 단어에 나타난 음운 변동의 공통점하고 차이점을 물어보고 있네요. 한번 볼게요, 하나하나. 자, 여러분 지금 법학에서는 어떤 음운 변동이 일어났어요? 비읍하고 히읗, 비읍하고 히읗이 만나서 피읍으로 하나의 음운으로 줄어들었으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지금 축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따르아에서는요, 지금 모음과 모음이 연달아 일어나고 의가 탈락하고 있음에 따라서 따라가 된다라는 것이 보이시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탈락 중에서도 탈락이 일어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문제가 뭐였냐면 공통점과 차이점을 물어보는 문제였잖아요. 공통점을 먼저 한번 볼까요? 자, 일단 법학은요, 음운의 개수가 몇 개에서 몇 개로 줄어들었는지 한번 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의 음운이 여러분 하나, 둘, 셋, 넷, 5개. 5개로 줄어든 거 보이세요? 자, 음운의 개수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5개의 음운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4개로 줄어들고 있다는 거 보이시나요? 자, 그러면 지금 법학과 따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공통점은 여러분 음운의 개수가 줄었다 라는 것을 공통점으로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차이점은 과연 뭘까요? 차이점. 자, 차이점. 자, 지금 법학 같은 경우에는요. 비읍하고 히읗이 만나서 피읍으로 줄어들었어요. 즉 축약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피읍은요. 다시 보시면 비읍의 성질도 가지고 있고 히읗의 성질도 가지고 있는 거 아닐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피읍은요. 제3의 음운으로 줄어는 들었지만 원래 음운이 가지고 있던 두 음운이 지닌 소리의 성질이 이렇게 남아있다. 소리 성질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 있다면요. 여러분 따라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지금 보니까 의가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그래서 따라와 같은 탈락에서는요. 뭐 비슷한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성질을 가지고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기존의 성질이 완전히 사라졌다. 완전히 탈락했다라는 차이점을 우리가 잡을 수 있겠습니다. 되셨나요, 여러분?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직도 문제가 좀 많네요.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뭐 구개음아, 비음아, 유음아, 뭐 거센소리 내기까지 다 아우러서 풀 수 있는 문제를 선생님이 가지고 왔어요. 한번 볼까요? 자, 비음아, 거센소리 내기, 유음아, 구개음아, 된소리 내기, 모음 탈락. 지금 여기 있는 단어에서 어떤 음운 변동이 일어났는지 찾는 문제거든요. 같이 해봅시다. 같이 해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먼저 풀어보세요. 자, 잠시 멈추고 풀어보세요.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잠시 멈추고 다시 듣는다는 가정하에 그냥 이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음화는 뭐였나요, 여러분? 비음이 아닌 음운이 비음을 만나서 비음인 이음, 니은, 미음으로 변하는 현상을 우리는 비음화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비음화 누구일까요? 누가 있어요? 맞아요. 반무라고 하나 더 찾아보세요. 어디 있을까요? 어딨죠? 침략이 없네요. 일단 비음화 반물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물은요,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비음이 아닌 비읍과 비음인 미음이 만나서 최종적인 발음은 밤물. 비음이 아닌 비읍이 비음인 미음을 만나서 비음인 미음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얘는 비음화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면 여러분 침략이라는 단어도 비음화가 일어났는데요. 자, 비음이 아닌 니을이 비음인 미음 뒤에서 어떻게 바뀌죠? 비음인 니은으로 바뀌는 침략. 얘도 역시 비음화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볼까요, 여러분? 유음화 한번 볼까요, 유음화? 자, 유음화는 뭐였어요? 비음, 니은이 유음, 리을과 만나서 유음, 리을로 바뀌는 현상을 우리는 유음화라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유음화 누가 있었어요? 네, 맞아요. 잘 찾았어요. 말해주세요. 훈련하고 누구? 달라라. 맞아요. 잘했어요, 여러분. 자, 훈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훈련은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비음인 니은이요. 유음, 리을과 만나서 여러분 유음으로 발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 이렇게 되니까 얘는 비음화가 되겠죠. 그렇죠? 하나 더 달라라 한번 볼까요? 자, 달라라도요, 여러분 지금 리을 뒤에 니은이 리을로 바뀌게 되죠. 달라라. 그래서 유음화는요, 훈련과 달라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거센소리 대기 한번 볼까요, 여러분? 거센소리 대기. 자, 거센소리 대기는 뭐였었죠? 예사소리,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히읗과 만나서 거센소리인 크, 트, 프, 츠로 바뀌는 거라 그랬어요. 오늘 배운 거예요, 여러분. 벌써 잊어버리셨으면 안 돼요. 자, 거센소리 대기는 어디서 일어났을까요? 찾아보세요. 맞아요. 입학하고 또 어디예요? 입학에서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입학 한번 볼까요? 입학은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되냐면 비읍하고 히읗이 만나서 뭐로 줄어들어요? 피읍. 잘했어요. 그래서 최종적인 발음이 입학이 되는 거죠. 하나만 더 갈까요, 여러분? 가방을 놓고 할 때 놓고에서도 여러분 히읗하고 기역이 만나서 키읔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최종적인 발음은 놓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입학이랑 놓고에서는 우리가 거센소리 대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숨이 차네요. 조금만 힘내세요, 여러분. 자, 구개음화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개음화는 뭐였었나요, 여러분? 앞말의 끝소리 디귿, 티읕이 모음 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랑 만나서 지읒과 치읒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구개음화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구개음화 어디 쓰였게요? 맞아요. 여기 쓰였네요. 쇠붙이. 자, 쇠붙이는요, 여러분, 티읕이 이와 만나서 어떻게 바뀌나요? 쇠붙이라는 치읒으로 바뀌고 있으니까 구개음화가 일어났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뭐 해야 되나요? 된소리대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된소리대기는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는 현상이었어요. 어디 있나? 어디 있어요, 여러분? 네, 톱밥. 그 다음에 눈을 감고 할 때 감고 찾으셨나요, 여러분? 자, 톱밥 먼저 볼까요? 자, 받침 기역, 디귿, 비읍 뒤에 연결되는 뭐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 중에 비읍이 왔네요. 이 뒤에 연결되는 비읍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라고 배웠죠. 그래서 톱밥,
결합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만 더 눈을 감고 할 때 감고 어간의 받침 니은, 미음 중에 미음이었죠. 미음 뒤에 결합하는 어미의 첫 소리는 된 소리로 발음한다라고 배웠죠. 그래서 감고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된 소리 되기는 여기서 감고와 톱밥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자, 모음 탈락 오늘 배웠어요. 두 모음이 이어질 때 그중 하나의 모음이 흔적도 없이 탈락하는 현상을 모음 탈락이라고 했습니다. 자, 모음 탈락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여기 있네요. 음악 좀 꺼. 꺼의 기본형은 끄다죠. 그쵸? 자, 끄다 할 때 에다가 어미 어가 결합이 돼서요. 그럼 뭐가 됐어요? 꺼가 됐습니다. 여러분 모음끼리 연달아 올 때는 하나가 탈락하는데 그 중에서 으가 굉장히 약한 모음이기 때문에 다른 모음과 연결될 때 탈락이 일어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탈락이 일어났죠. 그래서 꺼가 모음 탈락에 속하는 예로 볼 수 있겠습니다. 되셨나요, 여러분? 자,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또 문제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이 쌍기역과 키읔이 음절의 끝에 올 경우에는 기역으로 발음이 됩니다. 이 규칙에 따르면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되나요? 그 다음에 부어.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규칙이 있대요? 스스, 즈츠, 트흐가 음절이 또 끝에 올 경우에는 대표음 디귿으로 발음된대요. 이건 선생님이 설명해줬던 거 기억나세요? 난 이러면서 다 발음해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히읗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 또 마지막 규칙 보면 피읍이 음절의 끝에 올 경우에는 비읍으로 발음이 된대요. 그래서 숲은요, 숲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세 개의 규칙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결론이 뭘까요? 우리 음절 말에서는 몇 개만 발음을 할 수 있다? 7개만 발음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요. 우리말에서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자음만 음절의 끝에서 발음된다라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음절 끝에 이 7개 이외의 자음이 오면 이 7개 중에 하나의 자음으로 바뀌어서 발음이 되는 거겠죠? 자, 하나만 더 문제로 확인할게요. 자, 다음 밑줄 친 단어가 발음되는 과정을 정리해 볼까요? 선생님 왜 과정이 나왔어요? 여러분 단어를 발음할 때는 물론 하나의 음은 변동만 적용이 돼서 발음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이상의 음은 변동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우리의 앞날은 희망으로 가득하다. 자, 가장 먼저 일어나는 건 뭘까요? 피읍 음절 끝에서 발음할 수 있어요? 방금 배웠는데 없어요. 그러면은 피읍 대신에 올 수 있는 대표음은 뭐였죠? 네, 비읍이었습니다. 앞날. 그래서 첫 번째로 일어나는 음은 변동은요. 음절 끝소리 규칙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가요? 아니죠. 그쵸? 뭐가 더 일어나요? 비음이 아닌 비읍이 비음인 니은과 만나서 뭐로 바뀌나요, 여러분? 앞날이라고 비음으로 바뀌고 있네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에서는 비음화가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앞날은요, 첫 번째로 음절 끝소리 규칙이 적용이 돼서 앞날로 발음이 된 이후에 비음화가 적용이 돼서 최종적인 발음은 앞날이 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결심을 굳힌 그 사람을 아무도 말릴 수 없었다. 자, 첫 번째 단계에서 뭐가 일어나나요, 여러분? 자, 오늘 배운 건데 디귿하고 히읗이 만나서 뭐로 줄어드나요? 티읕. 자, 잘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거센 소리 되기가 일어나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요, 구틴이 되는 거겠죠. 자, 근데 여기서 끝이에요? 아니죠. 여러분, 뭐가 일어날까요? 생각해보세요, 빨리. 잘했어요, 여러분.
지금 보니까 티읕이 이와 만났어요. 티읕이 이와 만나서 여러분 치읓으로 바뀌는 국의 음화가 일어나서 최종적인 발음은 구친이 되는 것입니다. 됐나요, 여러분? 자, 그래서 구친에서는 첫 번째에서 디귿과 히읗이 티읕으로 줄어드는 축약, 거센 소리 되기가 일어난 이후에 티읕이 몸 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랑 만나서 치읓으로 바뀌는 국의 음악까지 적용이 돼서 최종적인 발음은 구친이라고 우리가 발음하게 되는 거예요. 자, 조금만 더 힘내세요. 다음 밑줄친 단어에 나타난 음운 변동 현상을 같이 알아봅시다. 합니다. 발음은 합니다. 뭐가 일어날게요? 비음이 아닌 비읍이, 비음인 니은과 만나 비음으로 바뀌고 있으니까 비음화 일어났습니다. 자, 확정. 기역 뒤에 연결되는 지읒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그래서 여러분 된소리 되기가 일어나서 발음은 확정이 되는 것일 거고요. 그 다음에 역할 한번 볼까요? 기역하고 히읗이 만났어요. 기역과 히읗이 만나면 키읔으로 줄어드는 축약이 일어나기 때문에 역할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묻혀. 디귿과 히읗이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묻혀는 조금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돼요. 볼게요. 천천히 다시. 자, 일단 첫 번째 뭐가 일어나나요? 디귿과 히읗이 만나서 뭐가 되나요? 티읕이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묻혀. 즉 뭐가 일어나냐면 여러분 축약, 거센 소리 되기가 일어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두 번째 단계에서는 여러분 뭐가 일어나요? 지금 티읕이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이중모음을 만나게 됩니다. 즉 여러분 뭐가 일어나냐 하면 국의 음화가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면 두 번째 단계에서는 묻혀가 되는 건데, 그럼 하나만 더 갈게요. 우리 표준발음법 5항을 보시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용언의 활용형에 나타나는 처는 처로 발음한다. 이중모음이 아니라 반모음으로 발음한다 라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묻혀가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묻혀라고 발음이 되는 거예요. 너무 머리가 아프죠, 여러분? 최대한 쉽게 설명한다고 하는데도 이게 쉽지가 않네요. 자, 다음 커지고. 여러분 커지고 기본형 생각하시라 그랬어요. 크다 맞아요, 여러분. 자, 크다의 크, 그 다음에 어지다의 어지, 그 다음에 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모음과 모음이 연달아서 일어나고 있고요. 이때 으가 탈락하게 되죠. 그래서 모음 탈락, 으 탈락이 일어나서 커지고가 되는 것이었어요. 자, 마지막. 자, 관리 한번 볼까요? 관리. 여러분 어때요? 유음이 아닌 니은이 유음과 만나서 관리, 유음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유음화 일어났네요. 오늘 문제 너무 많이 풀었죠? 그래서 선생님이 모의고사 문제도 딱 한 문제만 가져왔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문제를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자, 한 문제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일단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을 여러분들의 말로 좀 정리를 해 보시고요. 축약, 탈락 배웠죠? 탈락의 종류에 뭐가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시고요. 선생님이 오늘 가지고 온 모의고사는요. 2015년 3월달 11번 문제입니다. 자,
보기의 설명에 따를 때 기억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로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음 두 개가 음절 끝에 놓일 때, 자, 자음 두 개가 음절 끝에 나왔어요. 여러분, 두 개가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뭐가 일어난다? 탈락. 그런 것을 뭐라고 한다? 자음군 단순화. 그래서 둘 중에서 하나의 자음이 탈락하는 현상을 자음관 단순화라고 한다. 오늘 배웠어요. 다음 그림은 칙과 같이 끝소리에 위치한 두 자음 중 앞에 있는 자음 2가 탈락해서 뒤에 있는 자음 3만 발음되는 현상을 시각화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칙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발음할 때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서 리을 기억을 동시에 발음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리을이 탈락해서 최종적인 발음은 칙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반면 다음 그림은 기억과 같이 끝소리에 위치한 두 자음 중 뒤에 있는 자음 예저예이 탈락해서 앞에 있는 자음만 발음되는 현상을 시각화한 거래요. 그럼 여러분 뒤에 있는 자음이 탈락한 것을 찾으면 되는 거겠네요. 자, 봅시다. 자, 일단 보면은 1번부터 볼게요. 갑, 너. 자, 발음해 볼게요. 시작. 가, 앞. 여러분 어때요? 뒤에 있는 시옷이 탈락했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너. 어때요? 뒤에 있는 시옷이 탈락했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앞에 있는 자음만, 아까 여기 있죠? 아까 뒤에 있는 자음이 탈락하고 앞에 있는 자음만 남는 경우니까 정답 1번이겠네요, 여러분. 자, 나머지 오답에 나와 있는 거 보시면 닭, 이랑 또 뭐가 있나요? 3이 있죠. 자, 발음해 볼게요. 시작. 닭. 얘네들은 여러분 앞에 있는 자음이 탈락한 거네요. 3. 마찬가지죠. 앞에 있는 자음, 리을이 탈락해서 뒤에 있는 자음이 발음되는 현상이 일어난 단어입니다. 되셨나요, 여러분? 자,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오랜 시간 선생님이랑 공부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배운 문법적인 지식은요,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암기하려고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실제 생활에서 이렇게 다양한 단어에 적용을 해보면서 원리를 좀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머릿속에도 오래오래 남을 수 있거든요. 오늘 선생님과 의문의 변동 중에 축약과 탈락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았습니다. 복습 꼭 해주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여기 교실에서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꼭 만나도록 해요, 여러분. 오늘도 이지한 국어 이지한 선생님과 함께 해주셔서 많이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교실에서 만납시다, 여러분. 안녕.